안녕하세요. 군단TV 시청자 여러분, 군단입니다. 어젯밤에는 나스닥, 미국이 이제 다우랑 나스닥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장이 종료돼서 이제 한국 시간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하락 마감을 한 건데 이제 아마 오늘 한국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보면은 막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막 7%대 나왔다고 이제 물가 상승이 정점을 찍고 피크를 치고 이제 다시 내려오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감으로 최근에 이제 이틀 동안 폭등을 했었는데 미국이 이제 지금 보면은 증시가 이렇게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이런 거를 이제 어 미끼를 던진다고 하거든요. 세력들은 미끼를 던진 것이고 너는 그것을 덥석 물었을 뿐이요. 역사는 반복된다고. 사실 이제 우리의 실물 경제 상황이 전혀 나아진 게 없잖아요. 근데 1920년대에 미국에 대공황이 왔다라는 것 정도는 이제 역사책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대공황이 일어나고 그 대공황이 이제 영화 배트맨의 그 조커가 활동하는 그 시절에 이제 배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범죄가 막 끊임없이 벌어지고 사람들은 싸우고 길에 나와서 무료급식소에서 배식을 받고 하는 그 순간에도 주식은 반등을 했거든요. 미친 거 같죠? 사실이에요.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오고 피켓 들고 데모하고 총 쏘고 무료 배식을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어 금리 인하한다더라 뭐 이런 이제 금리 인상 그만한다더라 뭐 이런 말 가지고 증시는 반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더 이상 금리를 못 올릴 것이다. 미국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이 둔화되었으니까 금리를 이제 그만 올릴 것이다. 이런 말 하나에도 막 5%씩 폭등하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경제 상황을 따라가요. 물론 지금이랑 대공황 때랑은 많이 달라요. 지금은 주식시장을 이제 움직이는 소수의 부자들에 의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시장이 되었어요. 그 이유는 파산 위기가 생길 때마다 국가들이 파산을 막았어요. 사실은 파산 위기 때 기업들이 다 도산을 해야 새로운 사람한테 물갈이가 된다고 하죠. 새로운 기업들이 생겨나고 새로운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는 건데 그거를 꾹꾹 어 진짜 대공황이 올까봐 기존의 부자들이 막는 거를 계속 막아줬어요. 지금도 계속 막아주고 있죠. 예를 들면은 이번에 뭐 레고랜드 파리다 뭐다 해서 이제 뭐 건설사들이 줄도산 위기에 있었는데 세금 50조를 투입해서 지금 이제 그 채권을 사주면서 이제 부도를 막아주고 있잖아요. 근데 사실은 기존의 건설사들이 다 쫄딱 망해서 없어지고 나서 뭐 새로운 이제 건설사들이 생겨야 또 새로운 부자, 신규 부자들이 생겨나는 구조가 이제 자본주의 시장의 역할인데 그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이제 작동을 해서 기존에 이제 망할 회사들이 빨리 망하고 없어져야 새로운 이제 또 건설사들 다 사라지고 나면 또 수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건설에 대한. 근데 이미 건설사들은 다 부도가 났어. 없어졌어.
그러면 그 수요를 잡기 위해서 또 누군가가 건설사를 만들겠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또 그런 이제 건설사들이 생겨나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서 돈이 돌고 도는 구조인데, 지금은 이제 자본주의인데 자본주의가 아닌 형태가 됐어요. 조금 덩치가 있는 기업들은 망할 것 같으면 살려주고, 망할 것 같으면 살려주고, 망할 것 같으면 살려주고, 그러니까 즉 기존의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을 계속 부도 처리를 안 하니까. 물론 그 이유는 알아요. IMF 때도 대우가 이제 부도가 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위기가 왔고, 미국도 이제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리먼 브라더스가 파산하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의미로 계산을 했던 거죠, 그때. 파산을 한 뒤에 회복을 하는 게 돈이 적게 드냐, 파산을 안 시키는 게 돈이 적게 드냐라고 계산했는데, 당연히 파산을 안 시키는 쪽이 실업자들에 대한 이제 뭐 그런 복지 비용 같은 것도 적게 들고 하니까 돈이 적게 드는 쪽을 선택한 건데, 사실은 돈이 많이 들더라도, 실업자가 많이 생겨서 그 실업자들을 먹여 살리는 비용이 많이 들더라도 파산을 하고 가는 식으로 가야 이 사회가 건강한 자본주의가 계속 되는 건데, 지금은 이제 혈액 인간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처럼 자본주의 돈의 순환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계속 큰 기업들은 파산을 막을 수 있는 지원금을 계속 받고, 작은 기업이나 개인들은 계속 파산을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이제 벌어지면서, 이제 이런 파산을 막는 행동들로 인해서 점점 더 이제 그동안 이제 2000년대 초반에 벌어졌던 개인 간의 빈부격차에 이어서, 이제는 2020년 코로나 이후부터는 기업 간의 빈부격차가 점점 극심해지는 시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아직도 이 길의 종착지가 보이지가 않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뭐 폴란드에도 이제 미사일이 떨어졌다고 하는데, 뭐 러시아 죄다 아니다 뭐 이렇게 지금 논란이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딱 1차 세계 대전이 딱 이랬어요. 만약 1차 세계 대전이 없었다고 하면은 폴란드는 지금 선전포고를 했겠죠. 미사일이 러시아 제인지 아닌지가 중요한 게 아니니까. 러시아 지수를 꾸미고 싶은 자의 소행일 수도 있고, 뭐 진짜 러시아 제일 수도 있는데, 굉장히 유럽은 지금 전운이 감돌고 있다고 해야 되나? 굉장히 지금 상황이 굉장히 안 좋아요. 진짜 이게 풍선이 부풀 대로 부풀러서 바늘 같은 걸로 순간 톡 찌르면 터질 것 같은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또 뭘 말하려고 했더라? 그러니까 지금 증시가 막 폭락 급락 하잖아요. 이거는 찌를 던지는 거예요. 찌를. 여러분 심리를 흔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영화 곡성에서 나오잖아요. 심리를 이렇게 귀신이 이렇게 갖고 노는 상황이란 말이야, 지금 증시는. 그러면은 뭐 어떻게 현금을 가져가야 되냐, 이런 질문을 하실 텐데, 내가 분석한 기업에 대한 가치가 정확하다면 흔들리지 말고 계속 매수하면 되고, 뭐 잘 모르겠다,
고 하면 기존의 걸 판다 하기보다 기존의 걸 들고 가고 추가로 현금을 마련하는 게 좋고, 그냥 나 무섭다 하면은 잠깐 떠나 있는 것도 좋아요. 근데 영원히 떠나면 안 돼요. 근데 지금 손해가 극심해서 마이너스라서 주식을 팔기가 그렇다. 그냥 어플 삭제하고, 앙드레 코스토라니 말이 맞죠? 이럴 때는 그냥 수면제 먹고 자면은 3년? 4년 뒤에는 회복되어 있어요. 언제나 그렇듯이 늘 똑같아요. 역사는 반복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이게 지금 이 미국이 흔들리고 있잖아요. 미국이란 나라는 태어나서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근데 미국이란 나라도 하나의 국가다 보니까 당연히 성장기, 성숙기, 노년기, 쇠퇴기를 맞이할 거란 말이에요. 지금 미국이 쇠퇴기다라는 건 아니고 이제 성숙기를 지나서 이제 약간 성숙기에서 노년기로 넘어가는 그 단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이 명나라 포지션이고 지금 중국이 청나라 포지션인데, 중국이 청나라 포지션이라니까 웃기긴 한데, 지금 우리는 또다시 명나라와 청나라 사이에서 저울 외교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온 것 같아요. 영화 남한산성에서 나오죠. 미국을 왜 지는 해 명나라에 비유를 하냐? 말이 안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조선에서 이방원이라는 왕을 아시나요? 그쵸. 조선의 3대 왕, 태종 이방원. 이방원이 조선을 지배할 때 조선이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조선은 망했죠? 그 다음에 태조 왕건이 고려를 세웠을 때 고려가 망할 거라는 사람 없었어요. 하지만 어떻게 됐죠? 고려도 망했죠? 그 다음에 신라? 신라의 최전성기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 막 화랑들이 활약을 하고 막 김유시 나오고 하던 그 시절이겠죠? 그때 신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 없었어요. 하지만 천년을 자랑하는 신라도 결국 어떻게 됐어요? 망했죠? 중국도 한나라도 망하고 송나라도 망하고 금나라도 망하고 원나라도 망하고, 원나라 칭기스칸이 유럽 다 두들겨 패고 쿠빌라이 칸이 대제국을 건설했을 때 원나라가 망할 거라고 생각한 사람 없었죠? 하지만 어떻게 됐죠? 망했죠? 미국은 아직 역사가 500년이 안 되는 나라예요. 미국이란 나라 자체가 태어난 지 500살이 안 됐다고요. 물론 그때처럼 뭐 칼과 활로 싸우는 시대는 아니고 이제는 미사일과 항공모함, 이런 달러, 돈으로 싸우는 시대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형태가 됐든 이 한 나라의 흥망성쇠라는 것은 미국이 벌어들이는 돈보다 소비가 많아지는 시점이 오고 그게 계속되다 보면은 당연히 아무리 강대국이라 하더라도 파산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거든요. 저는 레이 달리오라는 사람의 투자 철학은 싫어하지만 이런 분석력이나 그런
역사적인 흐름을 읽는, 사이클을 읽는 능력은 대단하다고 평가를 하는데,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도 해가 졌고요. 그 전에 이제 무적 함대 아르마다를 이끌던 스페인도 해가 졌고요. 그 다음에 동인도 무역회사의 네덜란드도 해가 졌습니다. 미국이라고 예가 있을 수는 없다. 지금으로서는 당연히 상상이 안 되죠. 미국이 지고 중국이 뜬다고? 뭐 중국이 아닐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미국이 지고 있는 건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니까 미국은 지금도 군사력이 막강하지 않느냐? 세계 1등이잖아요. 물론 군대로만 싸우면 그렇게 되겠죠. 하지만 세상은 항상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변수들이 항상 발생하고 그 조그만 변수가 엄청나게 큰 스노우볼을 굴려왔다라는 거를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역사적으로는 진짜 수많은 제국들이 있었어요. 4세기에 그리스 제국, 그리스가 이빨 빠지고 나서는 로마 제국, 롬이 망하고 나서는 오스만 투르크의 오스만 제국, 그 다음에는 푸르트 왕국의 지금의 프랑스 지방에 또 제국이 있었고, 하지만 다 역사 속으로 사라졌죠? 그래요. 이렇게 뭐 천년 만년 갈 것 같은 제국도 사라져요. 사람들이 신기해하는 게 발해의 멸망일 되게 신기해하잖아요. 그러니까 발해라는 나라가 분명히 강했는데 한순간에 와르르 하고 없어졌단 말이에요. 뭐 화산 폭발 때문이다, 지배 구조 때문이다, 뭐 이러쿵저러쿵 말이 많은데 아직 지금도 아직 그거 난제는 풀리지가 않았단 말이에요. 발해의 멸망에 대해서는. 근데 이제 뭐 가장 유력한 가설은 이제 화산 폭발 때문에 국력이 약해졌고 그 틈에 외세 침입을 받았고 그리고 외세 침입을 받아서 백성들의 삶이 궁핍해졌는데 당시에 지배층이었던 고구려의 후손은 소수였고 피지배 계층이었던 이제 말갈, 돌걸 같은 원래 북방계의 그 유목민족들이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결국 이제 먹고 살기가 궁핍해지자 이제 지배 당하던 쪽에서 이제 반란을 일으켰다가 이제 정설인데 모든 국가가 망할 때는 똑같아요. 사실은 조선도 임진왜란 때 망할 뻔했는데 내부가 썩어서 내부에서 먼저 다툼이 일어나고 난 후에 꼭 외부에서도 침략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보면은 뭐 블루웨이브다 이 뭐뭐다 이러면서 뭐 앨런 머스크는 공화당을 지지한다 하더라 이러면서 트위트도 올리고 막 지금 미국을 지금 보면은 미국은 내부가 지금 시끄럽거든요. 제국들이 멸망할 때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다는 뜻이에요. 항상 외적은 내부의 전쟁이 일어나고 난 이후에 쳐들어왔어요. 모든 나라들이 그래요. 희한하게도
뭔가 강성해지고 넘버 원을 찍고 나면 그때부터는 내부에서 싸움이 일어나. 외부에 적이 없어져서 이제 세계 1등이 되잖아요. 제국을 건설하고 나면. 그리고 내부가 골맞을 때쯤 외적이 쳐들어와. 그래서 막 역사학자들은 그래도 차라리 임진왜란 때나 병자호란 때 조선이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생겼으면은 일본 식민지가 안 됐을 수도 있다. 그때 새로운 이제 다시 새로운 나라가 이제 그때 탄생했으면, 근데 병든 상태로 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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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억지로 역사를 500년 동안 이어왔더니 고종 순종 결과를 얻었다. 만약에 한 병자호란쯤에 진짜 나라가 망해서 없어지고 그때 새로운 뭐 대한이란 나라가 그때 새로 건립을 했다. 그러면 신선한 아기 국가니까 일본 메이지 유신 시절 때 우리도 먼저 서양 문물을 받아들여서 뭐 역사는 이제 if라는 건 없는 거니까 만약에라고 가정하면 그렇게 따지면 뭐 사람들이 많이 생각하죠.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으면 어땠을까? 근데 저는 지금이랑 크게 차이가 안 날 수도 있다 생각해요. 만약에 고구려가 삼국을 통일했다 한들 이미 고구려는 연개소문 그 뭐 드라마로라도 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미 고구려도 이미 내부가 썩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당나라 신라가 치사하게 당나라랑 손잡아서 고구려가 큰 나라가 망한 게 아니고 이미 내부가 썩어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고구려가 통일했었다 한들 과연 당나라와의 전쟁에서 지금의 그 옛날의 역사책에 기록됐던 그 고구려 땅을 다 지켜낼 수 있었을 것인가는 또 의문이죠. 물론 뭐 지금처럼 한반도까지 뭐 전선이 밀렸을 거다라고 하는 거는 약간 억지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상당 부분 빼앗겼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이미 그 계층 간의 불평불만이 많아서 고구려 내부도 이미 썩어 있었다. 그래서 언제든지 반란이 일어날 조짐이 보였는데 반란이 일어날 때쯤 신라가 삼국을 통일했다. 그게 맞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에 불평불만을 가졌던 고구려의 호족들은 오히려 신라 편이 돼서 지금 그러니까 막 친일 우리가 막 친일파 막 친일 앞제비라든 오히려 신라 앞잡이 역할을 해서 오히려 땅과 권력을 하사받아서 호의호식했다. 그래서 이제 신라 이후에 발해가 생겼는데도 그 당시에 이제 많은 고구려 출신의 귀족들이 발해로 넘어가지 않고 통일 신라 그러니까 신라의 그 작은 땅덩어리에 남아서 정착 생활을 했던 게 여러분 이게 한번 배가 따뜻해지고 나면 굳이 내가 저기 가면 다시 귀족의 지위를 얻을 수 있을 거란 보장이 없잖아요. 왜냐면 발해에는 이미 발해의 그 기득권이 갖춰져 있을 거니까 모험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발해가 생겼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냥 신라에 남아서 신라의 귀족 지위로서 그냥 배부르게 먹고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래서 근데 그렇지. 다시 미국으로 돌아와서 지금 당장에는 미국이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을 갖고 있고 망할 것 같지 않아 보이지만
미국의 지위는 지금 달러의 가치처럼 같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럼 이제 파월은 선택을 해야 돼요. 사람들 기대처럼 더 이상 금리 인상을 안 할 것인가? 지금 또 달러가 가치가 다시 하락을 하고 있죠. 제가 달러가 강해지는 것은 미국의 높은 물가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했잖아요. 그럼 지금 달러가 약해진다는 거는 다시 미국이 수입하는 물가가 높아진다는 걸 의미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미국의 물가가 올라간다는 뜻이겠죠. 그러면 또 금리를 인상하게 되겠죠. 여기까지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좀 많았으면 좋겠어요. 너무 단기적으로, 아, 물가 피크 찍었네? 헤헤? 헤헤? 금리 이제 더 못 올리겠네? 헤헤? 헤헤? 이렇게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다음은 어떻게 될까? 그 다음 스텝을 좀 예상하는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안녕.